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산행을 즐길지도 궁금한데 다른 원장님들은 어떤가요? 네, 사실 이 가을 산행이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그쵸. 여름에 참 이렇게 더운 공기 속에서 지내시다가 가을에 하늘도 높아지고 날씨도 청명해지고 단풍도 들면서 그 산 얼마나 예뻐요. 네. 그래서 가을 산행이 참 몸에 좋은데 제가 이렇게 좋아한다 말 안 하고 변죽만 울리는 이유. 예, 저는 네. 사실 산행을 잘 좋아하지 않지만 올해는 좀 가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설악산에 우리나라 첫 단풍이 들었다고 오,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가을 산행 계획해보시고 건강을 위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등산을 하다가 부상당하신 분들이 많이 한의원에 찾아오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의원에 주로 어떤 환자분이 찾아오시나요? 네, 사실 이 등산을 하시면 근골격계 질환, 그러니까 발을 삐끗하거나 근육이 아프거나 어디에 통증이 있거나 이런 질환을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사실 가을 산행 같은 경우는 온도가 좀 애매합니다. 운동을 하면 땀이 좀 나는데 맞아요. 또 가만히 있으면 쌀쌀하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올라갈 때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동안에 몸에 이제 땀이 많이 나고 좀 젖고 이렇게 되는데 꼭대기에 도착하면 이제 정상의 그 멋진 경관을 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짐 좀 내려놓고 쉬다가 내려갈 때쯤 되면 바람도 정상이라 많이 불면서 좀 쌀쌀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감기나 몸살에 걸리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또 어르신 분들께서는 좀 그 등산을 하고 나서 아프시거나 다치시는 부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피하셔야 되는 게 있다면 아까 이제 산악회에서 같이 갔을 때 좀 경쟁심에 불타는 경우들이 좀 있으세요. 특히 맞아요. 우리 맞아요. 아버님이나 할아버님들 같은 그쵸. 경우에는 본인은 몸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내 친구들은 가는데 내가 못 가면 어떡하냐 해서 하셨다가 꼭 오셔가지고 내가 한 3일 전에 그 산행을 했는데 조금 무리했나 보다라고 하면서 증상을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심한 경우들도 있고 또 몇 달 전에 산행으로 인해서 생긴 증상들이 오래 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들 산행에 가실 때는 여러 가지 다 챙기셔야 되지만 호승심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잠시 내려두고 건강하게 산행을 즐긴다 생각하시고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네, 과체중이신 분들에게는 등산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과체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똑같은 인체가 받는 관절의 무게가 아무래도 더 많이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지에서도 원래 무릎이나 발목이 좀 부담이 갈 수 있는 분들인데 특히나 이렇게 산행을 산행을 하게 되면은 관절에 걸리는 부담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산행을 하고 나서 무릎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발목이 아프다든지 내지는 관절염까지 이렇게 위험성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체중이신 분들은 우선은 어느 정도 적정 체중을 갖추기 전까지는 평지나 조금 더 쉬운 운동을 위주로 해주시고요. 그 산행을 가는 것은 조금 더 이제 이 치료 전문가들에게 상의를 구하고 허락을 받은 뒤에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산행을 하다 보면은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게 무릎이나 발목의 어떤 타박이나 염좌거든요. 그래서 삐게 되면은 상당히 통증이 느껴지는데 사실 얼음 찜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음을 지고 가면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뿌리는 물파스나 아니면은 이 바르는 스포츠용 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발라주면 이 처음 삐었을 때 붓기나 통증을 조금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행분들이 같이 가시면 그냥 한 분만 당번을 정해서 그런 약품 같은 것들을 같이 가지고 가시는 것도 부상 예방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비문증 이외에 안구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나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머리, 그러니까 두경부에 또는 안면부, 얼굴 쪽으로의 이런 혈류순환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방해를 받다 보니 당연히 안구 관련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층에서의 이 비문증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동반되는 증상이 바로 이 눈 주변, 안화가 아프다, 안화통입니다. 두통을 이제 많이들 호소를 하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이제 뒷목부터 좀 뻐근해지기도 하고 이마가 지끈지끈거리고 옆머리도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두통 내지는 안면통을 말씀하실 때 같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눈 주변의 통증입니다. 이 눈 주변이 쿡쿡 찌르는 것 같다라든지 눈 안에가 욱신욱신거리는 것 같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통증을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보통 보면 목이나 어깨 쪽에 근육이 단단하게 뭉쳐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들을 좀 해소를 해주고 목, 어깨의 근육 긴장을 완화시켜주면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그 궁금해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눈꺼풀이나 눈 밑의 떨림인데요. 사실 과거에는 이 영양적으로 보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전해질 불균형, 그래서 마그네슘 부족증 같은 것들로 인해서 이 눈떨림 혹은 안면 떨림 같은 게 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때는 마그네슘 보충제를 처방받아서 먹거나 영양제를 먹으면 괜찮아지곤 했는데 사실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양 불균형, 그러니까 영양 공급이 부족해서 발생을 하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거나 최근에 과로를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 과음을 하시고 뭐 토를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 설사를 많이 하시거나 이런 식의 이제 몸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증상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몸 내에서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눈밑 떨림이나 눈꺼풀 떨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들은 며칠 그냥 푹 쉬시고 회복하시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드물게 좀 오래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갈 경우에는 병의원을 찾으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관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질환이 나타났을 때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이를 예방하고 또 관리하는 게 관리하는 굉장히 거. 중요하잖아요. 맞죠. 박민 원장님 어떤 팁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 비문증 같은 경우는 증상이 발생을 하면 이 안구 내부의 이물질에 의해서 증상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이물질을 꺼내는 수술을 적용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발생을 하면 그거를 없애기가 어려운데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한번 발생하신 분들은 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방을 해줄 때 아무래도 이 스트레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이 안구 관련 증상, 그러니까 눈 관련 질환 같은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목, 어깨 근육을 항상 잘 풀어주시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근육들이 뭉쳐서 머리 쪽으로의 혈류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눈 질환 또는 비문증에 좋은 뭐 한약재 같은 것들은 이제 다음 원장님들께 제가 차례를 넘기고 시청자분들께서 좀 관심이 가지실 만한 이 눈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좀 있을 텐데요. 혹시 우리 MC님들은 이 눈 건강에 좋은 음식 들어보신 거 있으실까요? 음식이요. 저는 제가 싫어하긴 하지만 당근을 먹으면 좋아진다라는 말을 네,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맞나요? 당근 같은 경우도 이제 야맹증이나 아니면은 그쵸. 눈에서 필요한 비타민들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열풍이 불었던 이 과일 종류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베리류인데요. 오. 무슨 베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블루베리. 뭐 그거 외에도 블랙베리, 아사이베리 내지는 최근에 아로니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과일류들이 실제적으로 이 눈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베리류 같은 것들을 아침에 좀 갈아서 드신다든지 아니면 분말 형태의 영양제를 드신다든지 하면서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김영모 원장님이 말씀하셨듯 이제 침 치료도 도움이 되니까 이 눈 주변 그냥 찝어보면 혈자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 주변을 자주 지압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